네, 안녕하세요. 탁튜브 김탁입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간단하게 조선업 관련해서 추가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주들이 지금 거의 다 신고가 근처로 다시 좀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현안과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10분 내외로 짧게 영상을 찍어 보고자 합니다. 자, 컴플라이언스 노티스 봐주시고요. 본 영상에서 언급되는 종목은 투자 유인 권고 리딩의 목적 전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또 실력도 늡니다. 자, 조선주들이 지금 이거 사실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차트는 어제가 가져온 건데 오늘이랑 어제 뭐 주가 차이 주가 좀 더 반등했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소울 조선 ETF 소울 조선 탑 3 플러스예요. 뭐 ETF 제가 추천도 아니고요. 제가 지금 뭐 광고를 받아서 지금 영상을 찍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선업 대표 조선주 몇 개를 이제 PDF를 보니까 대표 조선주 몇 개를 기자재랑 함께 포트폴리오에 담고 운영하고 있는 ETF입니다. 뭐 신한자산에서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흐름을 보자는 거죠. 쫙 그래서 여름에 한번 거의 신고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8월달에 조정받고 좀 쉬다가 그죠? 그 다음에 가을 내내 쉬었죠. 쉬다가 거의 바닥 찍다가 다시 매급등했지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네, 한국의 조선사들과 협업하자는 얘기를 하면서 다시 급반등했고 지금 신고가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나 뭐 신한자산 ETF 뭐 소울에서 뭐 광고를 의뢰하실 거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아주 잘 광고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담이고요. 자, 현대중공업 볼까요? 현대중공업도 반등은 거의 한 4월달, 5월달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부터 반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반등하다가 8월 초에 거의 22만원까지 신고가를 찍죠. 이때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완전 급등하고요. 그죠? 제가 계속 이제 조선주를 이때 가장 제가 영상 많이 올렸어요. 인덱스 영상 올리고 계속 스타디 하셔야 된다고 말씀 많이 드렸고, 아무튼 이렇게 22만원까지 찍다가 이제 그 다음에 약간 뭐 차익 실험부터 그 장도 좀 안 좋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조정을 받았죠. 와리가리 하다가 네, 이때 이제 11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한국의 조선사와 협업한다고 하면서 주가 급등. 이제 오늘 또 신고가를 썼네요. 네. 자, 한국조선해양 네, 중간 지주회사죠.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을 자회사라고 갖고 있고 상장하지는 않았고 비상장으로서 현대사무중공업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는 이미 작년부터 시세가 나기 시작했고 올해도 지금 4월에 11만원 찍고 거의 2배 올랐죠. 2배 오르다가 마찬가지로 와리가리 하다가 다시 지금 이제 박스권 상단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주가 패턴이 4월달에 한 8,000원대 가다가 12,000원까지 오르다가 원래는 6,700원이었죠. 똑같이 와리가리 하다가 최근에 트럼프 당선인 말로 다시 신고가 부분에 있다 라는 거고, 미포조선은 가장 회복을 늦게 했어요. 그죠? 1분기 실적도 쇼크였어요. 그래서 주가 혼자 안 좋았다가 다시 4월달부터 혼자 너무 많이 빠졌고 이제부터 개선되겠지라는 기대감에 올랐다가 계속 그래도 횡보하다가 6월부터 2분기 실적부터 흑자 난다는 얘기가 돌면서 쭉 올라가서 12만원 거의 2배 났죠. 얘도 2배 이상 났고 똑같이 와리가리 하다가 쭉 올라갔죠. 얘는 사실 트럼프 당선인 한국조선업과 협업하자고 얘기했을 때 상대적으로 못 갔어요. 왜 그럴까요? 얘는 함정이 없잖아요. 그죠? 함정이 없죠. 그죠? 네, 함정이 없고 이제 PC선 중심이니까 MR 탱커 그죠? MR 탱커 중심이니까 아무래도 좀 수혜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뜯어보면 말을 더듬지? 네, 뜯어보면은 얘도 LNG가 있어요. 벙커링 같은 거 합니다. 벙커링. 네. 벙커링 수요가 많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LNG 벙커링. 네. 그래서 이 벙커링에 그냥 연료 채워주고 뭐 그런 일을 하는 뭐 배인데 그 관련돼서 지금 실제 수주가 나왔고 최근에 나온 것도 있고 최근에 현대미포 조선 컨퍼런스 콜에서 보니까 꽤 앞으로도 이 부분을 기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제 오늘 급등했는데 어제 특히 급등했는데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최근에 계속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죠. 한국의 잠수함은 21세기 거북선이다. 왠지 뭔가 마음이 웅장해지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네, 이 말을 트럼프 해양 참모 최측근이 한 말입니다. 거북선을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조선업 파트너는 한국이라고 잠수함이나 추가 뭐 호위함, 그죠? 이런 함정들에 대해서
함정들에 대한 발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좀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최근에 또 모로코 100척을 확보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현대중공업에다가 대규모 선단 프로젝트를 제안했다라는 말이 있고요. 실제 모로코 관계자가 왔죠. 울산 조선소를 방문했어요. 이거 오셨네요, 이분 그죠? 방문해가지고 2040년까지 100척. 물론 10년이나 남았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고객이 확보됐다는 거 의미가 있는 거죠. 신규 고객, 그죠? 모로코는 사실 주요 선사들도 없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 사실은 발주처가 아니에요. 근데 모로코라는 또 신규 발주처가 또 생겼다라는 건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자, 어제 유독 현대 미포조선이 많이 오른 거는 이겁니다. 보통 조선사들은 월에 한 번씩 매출을 발표합니다. 월간 매출을 발표하는데 사실 월 매출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숫자가 꽤 괜찮았습니다. 현대 미포가 10월달 매출이요 24% 늘었습니다. 24%. YOY. 네, 엄청난 그로스죠. 그러면서 와, 굉장히 PC선이겠죠. PC선들, 주력 PC선들의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거고요. 지금 현대중공업도 24% 좋죠. 삼호중공업은 플랫이네요. 삼호중공업 플랫이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렇긴 합니다. 미포랑 현중이 좀 좋았다라는 거고요. 아주 좋았다는 거죠, 미포는. 근데 사실 조선사들을 제가 이제 많이 언급을 드리면 최근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중국과의 경쟁이 너무 격화되는 거 아니냐. 특히 중국이 캐파를 늘려가지고 캐파 증설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경쟁이 너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좀 손해보는 거 아니냐. 향후에 경쟁력 악화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건 팩트예요. 네, 중국이 캐파 증설하고 경쟁이 심화되는 건 팩트입니다. 팩트. 그거는 팩트. 어쩔 수 없어. 팩트야. 자, 실제로 숫자가 나옵니다. 중국의 지금 상선 시장에 올해 기준으로 상선 그 발주 시장의 점유율은 65%까지 올랐어요. 40%에서 2021년. 한국은 19%까지 빠졌습니다. MS가 진짜 많이 격차나죠. 그래서 걱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걱정도 해야 돼. 정말 그 팩트는 맞아요. 우려 요인은 있는 거지. 무조건 다 좋다. everything is fine.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보는 거는 봐요. 2025년도에 이건 다올 투자증권에 아주 그냥 능력 있는 연구원, 우리 최강식 연구원님이 이제 쓰신 자료를 제가 좀 이용을 했는데요. 자, 한국조선의 수주 전망이 500억 달러. 네, 라고 전망을 하고 계세요. 지금 올해부터는 국내 조선사들이 그 수주 목표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데, 자, 작년에도 뭐 한 400억 달러 됐는데 올해 더 늘 수 있다라는 거고, 주요 포인트가 뭐냐면 LNG에 있는 겁니다. LNG. 자, LNG가 작년에는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23년도는 이 정도였는데 LNG가 이제 올해 24년도는 더 늘 수 있다. 네, 이렇게 늘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25년도에 LNG선 발주가 130척으로 드는데 한국이 거의 88척, 거의 한 70%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NG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그래서 LNG 측면에서는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어요. 물론 중국도 LNG선을 합니다. 22년도에 실제로 LNG선을 받아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LNG선이 한국 쪽으로 발주를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죠. 22년도에 LNG 빅사이클이 한번 나오죠. 그래서 이때 120척이 나왔는데 이때 거의 한국이 거의 다 가져갔거든요. 한국이 엄청 많이 싹쓸이 하다시피 가지고 왔는데 다시 24년도에 88척으로 또 엄청나게 제2의 LNG 빅사이클이 올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중국이 실제로 LNG를 발주를 받긴 했어요. 수주를 받긴 했는데 실제 중국이 수주한 거를 보면요, 카타르가 많아요. 그죠? 카타르랑 자국에서 받은 게 많아.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중국한테 발주할 수 있는 어떤 국가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되게 다양한 곳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저는 미국에서도 LNG 발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이건 어떤 언론 보도도 없지만. 그래서 특히 두 번째는 처음에는 LNG 모멘텀이 있고, 두 번째는 가스선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가스선은 예전에 나오지도 않은 선이에요. VLGA, 그죠? 5사의 수주 잔고와 시가총액 추이를 한번 보면요, 총 합이에요. 시가총액이 22년액이죠.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늘고 있어요. 근데 수주 잔량은 거의 플랫이야, 그죠? 왜냐하면 받을 수 있는 도크는 한정적이니까 플랫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수주 잔액입니다. 수주 잔액은 이렇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ASP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신조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조선가가 올라가는 한 조선주의 급락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네, 네,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안녕.